지금도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단순한 배우의 사망 사건 정도가 아니라 정치권의 고위층과 연예계의 어두운 구조, 그리고 대규모 검열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국제적 이슈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SNS에서는 관련 게시글 수십만 개가 삭제되고 계정 수천 개가 정지될 정도로 전례 없는 통제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강압적인 검열이 대중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주의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의 80% 이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언, 정황 삭제된 자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흐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사실과 루머, 그리고 의문점을 모두 정리해 대중이 왜 이 사건을 의심하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우멍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태어난 위구르족 출신 배우로 어머니와 단둘이 자라며 비교적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위구르계 특유의 이목구비 덕분에 서구적인 외모를 가졌고, 이 점이 중국 내에서 그를 빠르게 주목받는 배우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삼생삼세 심리도화의 백진 역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공은 동시에 커다란 그림자를 불러왔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영향력 있는 남성 권력자들로부터 성적 접근과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멍룽은 이런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 대가로 이유 없이 캐스팅이 끊기고 약 3년간 업계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 처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는 활동을 쉬는 동안 고향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당일은 1월 11일 베이징 조양구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10명 이상이 참석한 사적인 파티에서 새벽 6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나갈 무렵 우멍룽은 건물 아래 잔디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놀라울 만큼 빠르게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우멍룽은 만취해 스스로 발을 헛디뎌 추락했으며 범죄 혐의는 없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인 반발이었습니다. 우멍룽은 절대로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를 잘 아는 팬과 지인들도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떨어졌다는 발코니에는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높은 난간이 있었고, 그 위에는 철망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취했다고 해도 넘어가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창문 외부의 철망에 긁힌 자국과 훼손 흔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누군가와 다투거나 몸부림친 흔적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의문을 극적으로 키운 것은 바로 임시 직원 샤오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파티 당일 음료를 서빙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이후 온라인에서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폭로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멍룽은 처음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매니저가 계속해서 술을 권유하며 강제로 잔을 비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샤오리는 매니저가 하얀 가루 같은 물질을 우멍룽의 음료에 넣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샤오리가 이를 위험하다고 느끼고 우멍룽에게 접근해 조심스럽게 경고하려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성이 그를 주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네가 본 건 잊어라. 입을 열면 죽는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극도로 겁에 질린 샤오리는 곧바로 이를 포기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폭로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즉시 삭제되었고 계정도 사라졌습니다. 이 삭제의 속도는 오히려 진실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제 사건의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이상한 점들이 드러납니다. 01시 15분 우멍룽의 매니저는 첫 번째 익명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 매니저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우멍룽에게 술을 몰아붙이며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약 30분 뒤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오고 매니저는 전화를 받은 후 곧 끝난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멍룽은 두 명의 남성에게 양팔을 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갑니다. 그의 다리는 제대로 힘을 못 주고 있었고 몸은 거의 축 늘어진 상태였다는 것이 CCTV를 본 사람들의 공통적 증언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약물 투여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우멍룽은 원래 파티가 열린 펜트하우스에서 갑자기 5층 임대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왜 이동했는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02시경 매니저는 파티 참석자 전원에게 이제 모두 돌아가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모든 전화는 가상 번호를 사용한 것이었고 사건 직후 모두 폐기되어 추적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 흐름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엔 너무 많은 이상한 지점들을 남긴 채 끝을 맺습니다. 파티 당일의 수상한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는 가운데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었던 파티 주최자 조의 행적은
더욱 커다란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건 직후 조우는 마치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듯 펜트하우스를 즉시 비우고 사라졌습니다. CCTV에는 조우가 휴대폰 화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급하게 짐 몇 개를 챙겨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SUV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주변 지인들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경찰 역시 조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짤막한 발표만 남겼습니다. 사건 직후 주요 인물이 스파이더맨처럼 사라진 것 자체가 이미 이 사건이 평범한 사고가 아니라는 강한 불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흔든 것은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한 성폭행 감금 USB 루머였습니다. 몇몇 글에 따르면 우먹농은 단순히 추락사한 것이 아니라 파티 이후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떨어졌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주장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퍼진 소문은 우먹농이 생전에 매우 중요한 USB 하나를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루머 A에 따르면 이 USB에는 중국 권력층이 연루된 대규모 돈 세탁 증거가 담겨 있었고 바로 이 때문에 우먹농이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루머 B에서는 사건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먹농은 사망 수개월 전부터 약 8번 9개월 동안 비밀리에 감금되었다고 하며 USB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예 삼켜버렸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가 극도로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누군가는 그를 고층 발코니에 매달아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여기서 루머는 더욱 암울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우먹농이 처음 추락한 뒤 비밀병원으로 옮겨져 몸을 열고 USB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 다시 아파트로 옮겨져 두 번째 추락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것. 즉, 첫 추락은 수술을 위한 실패 장면이고 두 번째 추락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세팅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루머일 뿐이지만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사건 직후 공개된 그의 사진에서 화이트 거즈가 셔츠 아래 어렴풋이 보인다고 주장하며 수술을 받은 흔적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루머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며 대중의 불안을 키운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잔혹하고 대담한 범행이 어떻게 대낮에 수많은 카메라가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또 하나의 놀라운 내부 대화가 유출됩니다. 한 보안업체 직원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에서 그 가족이 이 아파트 전체와 보안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건물 내의 모든 CCTV, 출입기록, 경비 시스템, 그리고 관계자들의 입단속까지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됩니다. 즉,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감시 은폐선 압박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정황은 사건 이후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졌고 왜 어떤 참석자도 끝까지 침묵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중의 분노와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점, 남아있던 참석자 명단 중 마지막으로 정체가 드러난 한 사람이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29세 남성 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이름이었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의 배경을 파헤치면서 그가 중국 최고위급 정치인 차이치의 사생아라는 루머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동일한 성씨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성씨 자체가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얼굴형과 눈매 등에서 매우 높은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점. 셋째, 차이치가 특정 지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문제의 차이라는 남성이 같은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기록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적 없는 이야기지만 인터넷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2017년 이후 모든 필모그래피, 기사, SNS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왜 지웠지? 라는 또 하나의 의문을 만들며 루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중심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사람들은 우먹농 개인이 아니라 중국 연예계 전체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내부자와 전문가는 중국 연예계를 초대형 돈 세탁 기계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유명 배우나 아이돌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금 흐름을 감추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먹농 역시 이런 시스템의 희생자 혹은 도구였다는 추측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름만 빌려 등록된 회사 목록을 추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항목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회사는 무기, 단약1, 폭죽, 폭발물, 제조장비 같은 일반 배우와 전혀 무관한 품목을 허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인터넷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왜 배우 이름으로 무기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가? 그가 직접 관여했다기보다
그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이용된 것 아니냐.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추측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먹룽은 회사의 진짜 소유주가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 빌린 명의자였다. 만약 그가 이 구조를 알게 되었고 그 증거가 USB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위험이었다면 루머들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퍼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먹룽 사건의 흐름을 더욱 비극적이고 섬뜩하게 만든 결정적 순간은 바로 그의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 그는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생방송을 켰지만 방송 중 여러 차례 화면이 갑자기 끊기고 버퍼링이 발생하는 등 이상한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던 어느 짧은 순간, 팬들은 우먹룽이 입모양으로 구해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으나 사건 이후 팬들이 다시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 장면은 사실상 직접적인 구조 요청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손으로 국제 구조 신호인 543 핸드 사인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손바닥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접어 숨긴 뒤 다른 손가락을 접어 감싸는 동작.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은밀한 위험 상황 또는 감금 폭력 피해를 의미하는 신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먹룽은 이 동작을 매우 짧게,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의 감시 아래에서 몰래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생방송에서 짧은 문장을 5번 이어서 말했는데 당시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나중에 팬들은 각 문장의 첫 글자를 조합해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합은 바로 오늘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보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송 중 분명하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다. 이 발언은 그가 생전에 느꼈던 공포와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이 끝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라이브는 갑자기 강제로 종료되었고 이것이 팬들이 본 그의 마지막 생존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그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을까요? 사건 발생 약 2주 전 중국 내부에서는 고위층이 2천억 위안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금액과 비밀스러운 흐름은 이미 여러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고 바로 이 시점에 우먹룽의 마지막 구조 신호와 이후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두 사건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머는 곧 확대되며 우먹룽이 그 자금 흐름과 관련된 USB나 증거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이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 모든 의혹과 소문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건 이후의 은폐 검열 규모였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우먹룽 관련 게시물이 하루 만에 10만 개 이상 삭제되었고 건건 개가 넘는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공식 계정에 달린 댓글조차 몇 초 만에 삭제되었고 결국 댓글 기능 자체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우먹룽이 출연했던 작품들의 크레딧에서 그의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삭제는 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건의 충격은 중국을 넘어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 화교 사회와 아시아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업계 종사자들까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연예인조차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후 여러 익명 제작자, 매니저, 배우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중국 연예계가 오랫동안 감춰온 어두운 구조와 권력 관계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스캔들 속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름 아닌 우먹룽의 어머니였습니다. 70대 노모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현장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그녀가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절규는 이번 사건의 잔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공식 발표는 여전히 단 하나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실족하여 사망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수많은 정황, 검열, 의문점은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중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배우 한 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가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연예인 사고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권력과 구조가 얽힌 비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결론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의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루머보다 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닌 지나치게 과도한 침묵과 삭제입니다. 어떤 사건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의심을 낳지만 이 사건은 말이 너무 없어서 더 큰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침묵 속에 감춰진 거대한 진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